안녕하세요. 소마테라피 박지영입니다. 밤새 첫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세상이 온통 하얗습니다. 제가 오전 일정이 외부 일정이 있었는데 음, 밖이 조금 위험해서 오늘 일정을 취소하고 갑자기 시간이 이제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그렇게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확실했을 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텀들이 좀 불규칙한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올려야겠다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많이 생기면, 막 한 달에 네다섯 개도 연달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주저하게 되거나 좀 생각이 잘 나지 않게 되면 몇 달에 하나씩 올리기도 하는데, 또, 이, 잘 안 올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저한테 동기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아닌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러니까 이건 유튜브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분들한테 오픈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걸 몇 번 경험하면서 또 주저하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주 올리긴 해야 되는데, 이건 개인 미디어잖아요. 개인 미디어의 가장 좋은 특징은 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안 보면 되죠. 네, 네, 굳이 보고 막 꼬투리 잡고 트집 잡고 그러지 마시고 별로 저한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시면 되세요. 어,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살짝 조심스러운 게, 저 뭐 돼? 뭐 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면들도 좀 있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 개인 미디어의 특성상 이 각자 다양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가르친다는 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아니, 동의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좀, 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놓게 되면 무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오래전부터 우리 교육생들한테는 굉장히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얘기가 좀 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짙게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보통 일상에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선택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요즘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고민,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 말,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대개 우리는 이 어떤 기사나 영상을 보게 되면 댓글로 막 빠르게 내려가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나. 물론 그 댓글이 되게 위트 있고 재밌어서 보는 재미도 있기는 한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나, 이 얘기에 대해서. 이거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궁금해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거기에 이제 댓글도 보면, 뭐 좋아요, 댓글에 대한 좋아요 표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좋아요라고 표현하는 댓글이 또 위쪽으로 이렇게 박제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구나를 알게 되면 본인이 생각이 되기도 전에 나도 이렇게 생각해 라고 끝내게 되는 결론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댓글로 공격당하고 이런 거 보게 되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수의 생각이 이 맞는 것처럼 네,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종종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게 되면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근력,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 근육에 힘을 기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힘도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모방하거나 예전에 했던 생각을 답습하는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생각하는 힘도 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점점점 힘들고 귀찮아지면서 계속 더 다른 사람, 타인의 생각을 모방하게 되고 마치 그게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점점점 짙어져요. 우리가 요즘 그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사점이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기계에 지배당해서 기계한테 공격받아가지고 통제당하면서 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논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어,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사회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이제 로봇들이 총 들고 인간들을 마치 기계처럼 다루고 막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굉장히 이 과장된 표현으로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는 모양들이 영화에서 비춰지는데 사실 그것은 이 영화화해서 표현하기 위한 극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기계가 인간을 통제하는 방식은 그 정도의 강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친절한 방법으로, 훨씬 더 고도의 스킬이 사용되어서 우리가 이 주입되고 통제되고 세뇌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이 뭔가 필터링을 거쳐서 판단하는 이런 작업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런 통제를 했을 때 이득을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통제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식으로 남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이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상태 자체가. 이 스스로의 이런 이 의미를 찾고 더 나은 것의 성장을 갈구하고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이 어느 정도의 통제는 사회 안전망 시스템을 위해서 국가에 이 종속되어 있는 국민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 규칙을 따라주고 사람들과 조금 동등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회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전혀 자기 생각이 없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통제당하면서 살게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죠.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번아웃, 뭐, 이 우울증, 이 자아 분열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요즘 사회 문제로 굉장히 많이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이런 균형감도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 예,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 검색해주고 이 결론 지어주는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따라가면서 통제당하게 되는 시대를 살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걸러서 받아들이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이런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질 건데, 그것들 중 하나가 소매틱스입니다. 요즘은 소매틱스가 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약간 응용 소매틱 이게 경향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소매틱의 한 부분인 신체 통증 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면서 운동적인 측면들하고 이 응용이 많이 돼서 이 소매틱 뭐 요가, 소매틱 필라테스, 뭐 소매틱 무슨 뭐 무슨 트레이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는 육체적인 것들, 그 다음에 재활, 통증 관리, 치유, 요런 것들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전통 소매틱은 신체를 바라보는 이유가 이 정신, 그러니까 심신을 연결해서 함께 균형을 맞춰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신체를 바라보는 거지, 타겟이 신체이고 목표가 신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이 시대에 이 신체뿐만이 아니고 신체를 정신과 이렇게 심신합의를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소매틱이 굉장히 중요한 음, 이 메소드로 사람들에게 이 결핍된 것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마테라피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소매틱의 효과에는 신체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탁월하지만 이 정통 소매틱을 하시는 분들, 소마테라피 교육생들이나 우리 이 수련생분들이 이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이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신체로부터 시작하는 자기에게 기울이는 주의, 그리고 자기의 이 현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생각하는 것들, 현상을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전통 소매틱에서는 이것 때문에 신체의 감각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변이 변한 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도 이렇게 방식이 달라지면서 뭔가 성과가 더 잘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소마테라피는 이 응용 소매틱이라기보다는 전통 소매틱을 따르고 있는 소마틱스 메소드 중에 하나이거든요. 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례 없는 이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가 빠르게 거의 선진국 가까운 대열까지 올라온 역사가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기도 한 이유이기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죠. 나라의 국민들도 똑똑한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자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 영위해 나가는지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기인 것이 우리가 그 전쟁에 의해서 굉장히 폐허가 돼서 정말 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이런 나라에서 갑자기 성장을 하느라고 개인보다는 국가, 사회,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여기에 집중을 하느라고 개인들이 조금, 어, 획일화되거나 소외되는 이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런 많은 것들을 일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 개인의 이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을 조금 해보자라는 바람이 불면서 어느 순간부터 인문학 중요해지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좀 먹고 살만해져서 개인의 자아 실현 좀 해보자 하는데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 전체가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속도가 또 여전히 가속화되면서 빨라지기 시작했어. 좀 살만해져가지고 좀 이제 자아 실현 좀 해보려고 하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급변하는 속도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약간 시기가 안 좋기는 해요. 벌써 선진국들은 그런 안정된 시기를 오래 좀 겪고 있다가 이런 급변하는 시간을 만나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까스로 먹고 살게 돼서 이제 그 급변하는 시대를 다 받아내고, 이제 좀 실만했는데, 이제 같이 또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게 돼가지고, 또다시 열심히 달려야 되는 이 시기에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많이 일어나죠. 개인의 이런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이 제한되면서 사람들이 이 속으로 골마가는 현상들, 뭐 현아 현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울, 불안, 번아웃, 뭐 자아 분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저렇게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저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좀 더 성장해가지고 제대로 된 선진국 반열에 오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해요. 우리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 리서치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일무이하게 독특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대체적으로 많은 선진국 나라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가족,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의 직업적인 성취, 뭐 하면서 직업적으로 살 것인가,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대답을 한 반면에 되게 공통적이더라고요. 그것도 참 특이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1위가 돈, 2위가 건강. 건강도 뭐 일회적인 뭐 가족이나 뭐 나라의 건강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건강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멀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 게 이런 데서 티가 난다. 너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 되게 이상한 민족, 종족이다. 우리가 저렇게 고상하고 선진국인 나라들의 마인드를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전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 좀 약간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게 좀 있는데요. 뭐냐면요. 어, 우리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 2위는 생존에 가까워요. 근데 다른 선진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 2위는 생존이 해결됐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의 집중하는 것, 의미, 의미론에 좀 더 가까워요. 저 눈에는 이게 되게 특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생존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이 자신의 직업적인 성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생존이 안정적인 상태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시각이 뭔가 개발이 덜 된 선진국이 덜 돼서 혼란스러운 나라의 국민의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굉장히 유명한, 이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변화에 발맞추어서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저앉게 된다.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맨날 똑같은 넥타이 매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면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굉장히 이 위기를 모르고 안정적이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건 그렇지 않다. 우리가 여기서 그 변화의 이 물결에 이 같이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도태되면서 생존도 위협받게 될 거다. 이런 의미, 예,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편안해 보이다고, 지금 현재는 편안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을 했던 거였던 거잖아요. 저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 세계가 이 급변하게 돌아가고 유례 없이 역사가 없는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 격변하고 있는 시대를 더듬이를 잘 세워서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이라는 것을 좀 더 의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누군가는 이게 비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거든요. 이건 전 세계 모든 성격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돈, 말 그대로 자기의 건강만 생각하는 그 단순함에 의해서 이게 결정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불안한 세계 정세에 대한 이 충분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집중이 있게 되죠. 항상 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해답을 조금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격변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대표적인 게 산업혁명이거든요. 그 산업혁명 때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이 자신의 체력을 이 소모당하지 않으면서도 이 인간의 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시기가 산업혁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장 이런 것들, 기술 이런 것들의 발달에 의해서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확 발전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물질적인 산업혁명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다만 그것의 대상이 지식과 정보와 지성이라는 거 말고는 기계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과거의 산업혁명 때 이 똑같은 이 물질, 어, 생산품 이런 것들이 막 공통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물질적인 이 풍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하던 것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잃었겠죠. 그리고 물질이 많이 풍요하니까 이 물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런 직업들이 다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사회에 일어난 현상이 뭔가요? 기계 공장에서 찍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창의력이 들어간 생산품,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졌죠. 뭐 대표적인 게 이 한 땀 한 땀 장인이 만드는 가구나 뭐 이 옷이라든지 가방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술품들 이 인간의 창의력에 의해서만 이 만들어지는 예술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차별화가 확실히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 대부분의 이 지식의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면서 그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지식도 거의 비슷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는 듯한 주입식이지만 모두 다 그게 현명하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모두 다 생각하고 사는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기계에 의해서
이 직업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 그 창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시대가 오겠죠. 보통 이 기계 AI가 답을 해주는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결과로 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정보는 일정하니까. 심지어 AI는 오류도 많아요. 그래서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유도해서 질문하면 진실이 아닌 것도 진실인 것처럼 막 받아치면서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모방한 신경계의 이 작동 원리로 AI가 돌아가기는 하지만 사실 인간의 신경계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인간의 신경계의 시스템 정도로 모방을 해서 AI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인간의 신경계의 독특한 창의성과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것은 이 인공지능이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분야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선의 베스트, 최선의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독특한 창의력, 그리고 독특하게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앞으로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이 소마 테라피에서 이 신체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선생님이 보여주면서 하나의 움직임을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의 과정을 스스로 몸에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탐구하는 이런 소마 테라피의 일련의 작업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일까를 계속해서 이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상태의 연습이 소마 테라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메소드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게 될 거고, 결핍은 무조건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마 테라피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이런 메소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독특하게 신체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이게 마치 이 운동이 다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